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일상 속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침투해옵니다. 연인이었고 부모였고 친구였고 상사였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하고 다정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나르시시스트 구별법.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애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이는 내면의 불안정한 자존감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종종 감정의 공포를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감정 공포증은 이들이 감정을 수치스럽고 무력하게 느낀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조종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절대 직접적인 공격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기는 은밀함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며 요구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일방적인 계획, 지나친 친밀감 표현. 너는 나와 같아. 라는 말로 시작된 쌍둥이 판타지는 고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이들은 상대를 이상화하며 매혹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럽게 평가절하하고 비난합니다. 이러한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반복되며 상대의 자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실제 사례로 한 직장인은 팀장으로부터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팀을 끌고 가겠냐? 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는 너 실망이야.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라며 급격히 냉담해졌습니다. 처음엔 인정받는 느낌에 감사했지만 점점 상사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유형을 악성자기애, malignant narcissism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애성 성향을 넘어 반사회적 요소, 공격성, 공감 부족이 결합된 위험한 유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과의 반복적인 접촉이 정서적 고립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넌 너무 예민해.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라는 말로 방어하며 상대의 반응을 문제 삼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피해,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피해자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내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갇히게 됩니다. 반복되는 비난과 왜곡된 현실 속에서 피해자는 자기를 검열하게 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되며 결국 말없이 침묵하게 됩니다. 한 여성은 3년 동안 사귄 연인에게 매번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요구하거나 불만을 말할 때마다 그는 넌 너무 까다롭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넌 왜 이러냐? 라고 했죠. 그녀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며 침묵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쓸모에 따라 대합니다. 필요할 땐 친절하게, 그렇지 않으면 차갑게. 피해자는 이 변화무쌍한 대응에 계속해서 자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상대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을 다시 상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내가 화난 건 네가 나를 자극했기 때문이야. 라는 식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특히 위험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며 독립을 막고 감정적 무력감을 주입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부모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의 자율성과 자기 확신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과 비난으로 우울증을 겪은 주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네가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친다. 라고 말했고 남편도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상담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학대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책임감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성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상적인 표적이 되며 관계에서 자신이 더 노력하고 희생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결국 더 깊은 조종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이를 코드펜던시 카우데펜던시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은 억누르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패턴을 인지하고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피해는 단순한 감정적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 불면, 불안,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감정 표현이 곧 갈등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는 남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확신을 잃고 다음 관계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회복은 쉽지 않으며
타인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르시스트 대처법 자기를 지키는 전략들. 나르시시스트에게 대처하는 첫 번째 원칙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나 감정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논쟁을 즐기고 감정의 파장을 유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회색돌 전략 그레이락은 감정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감정 없이 단조롭게 대응함으로써 나르시시스트가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극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한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의 끊임없는 문자와 감정 기복에 시달리다 결국 회색돌 전략을 실천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응대하며 스스로를 보호했죠. 그 결과 상대는 점점 연락을 줄였고 결국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의 첫걸음이며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행위입니다. 특히 감정 섞이지 않은 단호한 거절은 상대에게 조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침묵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때론 어떤 말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킵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들은 점점 흥미를 잃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침묵은 방어이며 동시에 공격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힘들다, 나는 화가 난다는 말을 자신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는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립시킴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상담, 심리치료는 회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도 유효합니다. 가능하다면 생활 반경을 분리하고 현실적으로 만남을 줄이세요. 거리감은 생각보다 큰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처 방법을 실천함과 동시에 기록이라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관계에서 발생한 말이나 행동을 일지처럼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자신이 왜 힘들었는지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 대응 시에도 활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왜곡 없이 되짚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회복을 응원하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결코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예민해야만 했던 겁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견뎌온 사람입니다. 회복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자신을 믿고 다시 마주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옳았고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다시 찾고 나아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